예비 창업자분들은 커피홀 완전 강추드립니다.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진합덕점 커피홀 점주 용진이입니다. 커피홀 운영 타입이 다양한데 저희는 매장 평수가 크지 않다 보니까 주방을 늘리면 홀이 또 작아지고, 그래서 다양한 운영 타입 중에 디저트 카페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타 브랜드를 경험했었는데 그쪽에도 케이크랑 머핀 이런 간편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베이커리들이 함께 있는 카페가 유행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또 지식도 없다 보니까 커피홀을 알아보게 되었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커피만 사가는 게 아니라 옆에 구워져 있는 크로와상이나 그런 간단한 파이류도 같이 구매하시면서 더 저희 매장의 재방문율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시즌 트렌드에 따라서 저희가 다 같이 취급을 하고 있고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마들렌이나 아니면 크림 케이크, 롤, 크림롤 같은 것도 많이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운전하면서 먹기 좋은 그런 류의 쿠키나 이런 것도 배치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디저트를 즐길 수 있게끔 메뉴가 다양한 것 같아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색다른 디저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빵은 한두 개 구매하시고 전혀 먹어보지 못한 그런 부드러운 디저트류를 많이 구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드시고 나서 다시 안 드신 손님은 못 봤어요. 한번 드시고 나서 다른 맛도 먹어보고 또 그 옆에 있는 다른 디저트들도 먹어보고, 반응은 항상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나 핫도그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단체 주문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변에 홍보도 많이 되면서 그런 SNS 홍보도 제가 하게 되면서 기업이나 회사에서도 단체 주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뚱카롱은 처음에 판매하지 않았었는데 손님들이 한 번씩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몇 가지 맛을 들여다 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출이 점점 올라서 제가 모든 맛을 다 준비를 했어요.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선물용으로도 구매를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냉동고를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매장 매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다양하게 디저트와 샐러드 이런 것도 다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를 구매하러 왔다가 여러 개를 사서 구매도 하고 선물도 하기 좋아서 더 그래서 저희 매장의 재방문이 높은 것 같아요. 일단 오픈 이벤트로 2,000원으로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반응이 좋고 나도 감당할 수 있으면 이거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해보자 라고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도 좋고 아메리카노만 2,0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음료들도 사가시고 다른 디저트류도 사가게 되니까 그게 너무 반응이 좋아서 사실 저도 한 1년만 하고 나중에는 금액을 바꾸거나 원래대로 판매를 해야겠다 했지만 저희 매장은 그걸 자리 잡으면서 다른 것들의 매출에 큰 영향이 생겨서 포기하지 않고 쭉 아메리카노 2,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커피를 2,000원에 판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두도 싸게 들여와서 커피도 2,000원에 판매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실제적으로 고객이 저희 커피를 먹으면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라는 칭찬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는 다른 저가 브랜드 커피와 원두가 되게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칭찬을 해주시는데, 커피홀은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원두를 사용해서 2,000원이지만 그 이상의 값어치를 느낄 수 있어서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최고 매출은 한 달에 한 5천 정도 벌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명절이나 이럴 때는 훨씬 더 매출이 많이 나오고, 최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배달이랑 일반 매장 매출이랑 했을 때 한 3,000에서 4,00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 같은 경우도 일반 원룸이나 주택가에서 많이 찾으시고 학교나 기업에서도 간편하게 많이 주문을 하셔가지고 배달 매출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베이커리 부분에서 가격이 높지 않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베이커리를 두세 개씩, 한 종류마다 두세 개씩 구워 나가는데 새로운 빵들이나 시즌 메뉴들을 맛보게 하면서 그렇게 계속 운영해 나가는 게 우수 가맹점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같기도 해요. 그날 당일날 판매되지 못한 것들은
다음날 아침 손님들이나 아니면 배달 손님들한테 덤으로 하나씩 끼워 넣어주면 그게 또 홍보가 돼서 다음에 그분이 그 빵을 주문해서 드셔주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빵도 파네 라는 것만으로도 다음 손님이 주문하시거나 또는 선물하실 때 하나씩 끼워서 구매하셔서 매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빵이 안 나갔다거나 그날 음료가 잘 안 나갔다고 해도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서비스로 손님들이 만족하셨다면 결국에 재방문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디저트나 빵류를 취급하지 않는 거는 좋지 않은 선택 같아요. 저는 커피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베이커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문적인 파티셰를 고용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높은 기술자분들을 모셔서 내가 거기에 대한 경력우대 같은 비용을 더 지불하고 그분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할 수 있고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냉동생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냉동고의 그 공간만 확보가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느끼지 못했고요. 다 생지로 들어와서 선입선출만 잘하면은 보관하는데 어려움도 없어서 취급하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계절마다 봄이면 딸기가 생각나고 벚꽃이 생각나는데, 이제 거기에 맞게 시즌 메뉴가 나오니까 딸기를 좋아하시는 손님들은 더 딸기 메뉴를 찾게 되고, 또 가을이나 이럴 때는 고구마나 또는 밤 맛의 그런 음료가 나오는데 어르신들도 먹기 좋고 또 애기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달달한 음료에다가 그렇게 공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커리 같은 것도 봄이 되면은 딸기가 나오는 것도 있어서 커피를 마시러 카페를 갔지만 계절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시즌 메뉴가 매번 잘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즌 음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려하고 또 다양한 맛이 있어야 돼서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하긴 한데요. 근데 저희 카페는 단골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음료들을 보여주고 홍보하면서 한 번씩 맛보게 해드리는 게 더 좋아서 저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손님들한테 한 번씩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시즌 메뉴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서 만드는 공정이 다른 음료들보다 조금 손이 많이 가고 복잡하지만 오히려 손님들한테 권유하고 홍보해드리고 있어요. 본사에 가서 교육을 받았을 때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연을 하시면서 되게 편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막힘없이 잘 외울 수 있었고요. 이후 교육을 받고 나서도 이제 혼자서 연습할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을 주셨고, 오픈 전에 이제 매장이 세팅되었을 때 내 매장에서도 직접 시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서 피드백을 잘 해주셔서 되게 걱정 없이 오픈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공정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공정서만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사진이랑 또 좋은 예, 나쁜 예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내가 여기서 실수를 해서 빵이 이렇게 나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 또 만약에 이유를 몰랐는데 내 빵이 공정서에 나온 것과 달랐을 때 그때도 바이저님에게 컨택을 해서 바로 수정해서 정상적인 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점이 되게 좋았어요. 1대1 바이저님이 계셔서 문의사항이 있거나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주 3회 물류를 받고 있는데 제가 그날 물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한데 주문을 못 넣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바이저분한테 연락드렸는데 물류센터랑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주셔서 제가 월 일주일에 3번 받는 날, 고정적인 날이 아니어도 물건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저희가 연중 무휴이다 보니까 정말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꼭 있어야 되는데 바이저님 도움으로 제가 물건을 받아서 매장을 운영하는데 문제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식물들이 있고 대형 카페만 가도 야자수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반영하고 싶었는데 사실 프랜차이즈를 보다 보면 인테리어에 제한이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 인테리어로 공사를 들어갔다고 한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브랜드 컨셉에 맞게 인테리어를 바꿔야 돼요. 근데 커피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없었고요.
제가 원하는 데에 맞추게끔 인테리어 부분에서 자율성을 주셔가지고 제가 일하는 공간을 더 즐기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초기에 계약한 거는 2년이었고요.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손님들이 저희 베이커리를 즐겨주시고 디저트도 또 찾아주시고, 그리고 매번 시즌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맞는 디저트와 베이커리가 나오다 보니까 손님들이 지루하지 않고 저희 카페를 굉장히 많이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재방문율도 높고 커피 맛도 변함없이 더 풍미 있고 맛있다 보니까 저는 재계약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후회 없이 지금처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처럼 제가 커피홀에서의 우수 가맹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요. 예비 창업자분들은 커피홀 완전 강추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커피숍을 많이 알아보다 보면 브랜드마다 로열티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또 가맹비도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쉽게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손님들의 만족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커피홀 하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